자, 매월고등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백질, 지질, 핵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유나 고기, 생선, 달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가 되겠고, 자, 지질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볼 텐데, 먼저 중성지방, 먼저 뱃살에 많이 있는 것들, 인지질이라고 해서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스테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운동할 때 먹는 그런 호르몬제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몸이 좋아집니다. 스테로이드. 뭐 이제 부작용도 심하죠. 많이 먹게 되면. 자, 그 다음에 핵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핵산은 핵 안에 있는 산성 물질을 의미하고 DNA와 RNA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단백질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단백질의 기능. 자, 먼저 근육을 구성하게 되고요. 호르몬을 이루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의 명령 물질을 이야기하고, 신경이랑 좀 비슷한데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쪽 가서 아마 2학기 때 호르몬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배워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의 기능 중에 하나는 효소의 재료가 단백질이 된다는 거죠. 물질 대사할 때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체. 항체라는 것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항체라고 하는 거는 병원체, 내 몸을 공격하는 것들을 공격하는 총알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기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 이제 단백질 구조를 보면, 단백질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아미노산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게 지금 아미노산인데, 카복시기가 이쪽이 산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이쪽 아미노기가 이쪽이 아미노기, 그래서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아미노산은 알기의 성격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지금 이쪽을 보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단백질 다른 말로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건데,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이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이쪽에 지금 아미노 애시드 하나, 자, 아미노산이 각각 하나씩 있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물이 빠져나오는 반응을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고, 물이 빠져나오면서 아미노산이랑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자,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바로 아미노산의 서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뭐 근육, 호르몬, 효소, 항체, 단백질들이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아미노산이 어떠한 서열로 배열되냐에 따라서 근육이 되기도 하고, 호르몬이 되기도 하고, 효소가 되기도 하고, 항체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질. 자, 지질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면, 얘는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두 번째로 종류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성지방부터 살펴보면, 중성지방은 에너지 저장 혹은 체온 조절의 기능을 합니다. 앞에 이미지 봤었죠? 여러분들의 뱃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중성지방의 구조를 보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이 세 분자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중성지방. 여기서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먹게 돼서 소화가 되게 되면, 자, 지방산 두 개가 제거된 상태인 모노글리세리드, 자,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가 연결된 걸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거에다가 지방산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성지방이 소화됐을 때 형태. 우리 교과서 29쪽에는 중성지방의 구조라고 해서 오른쪽 사이드에 중성지방이 체내에서 소화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지질. 인지질은 생체막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나 핵막이나 미토콘드리아 막이나 연목체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막들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 구조를 보면 이걸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세포라고 생각하면요. 이걸 지금 세포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포를 감싸고 있는 요놈들이 지금 뭐라고요? 지금 요놈들이 인지질이 되는 거고, 인지질 요놈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나를 꺼내서 보면 머리 부분에는 글리세롤이랑 인산이 들어가 있고, 이 꼬리 부분에는 지방산 두 분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의 경우 지방산이 3개였는데 인지질은 지방산이 2개라는 것. 그리고 머리 부분, 이쪽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라 그래가지고 물이랑 친하고, 이 아래쪽은 소수성이라 그래서 기름이랑 친합니다. 자, 이 자세한 구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재료로도 쓰이게 되죠. 그래서 호르몬의 재료로 쓰이는 건 이쪽 지질에서 스테로이드가 있고, 단백질도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들 기억하고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건 앞쪽에서 인지질이 있었고, 스테로이드의 성분인 콜레스테롤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대충 뭐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구조는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산. 핵안에 있는 산성물질 핵산의 발견. 자, 핵산은 미셔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름을 잘 짜는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고름을 잘 짜다가 보니까 이게 모여 있어 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맛을 봤더니 신맛이 나더랍니다. 좀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게, 고름은 백혈구의 시체이들이고, 백혈구는 여러 개의 핵이 있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신맛이 느껴진다는 건 산성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셔라고 하는 사람이 붕대에 있는 고름을 맛을 보고 신맛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 핵안에는 핵안에 산성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백혈구에는 핵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핵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50년대에 또 다른 과학자들이 핵산이 유전물질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염기, 당, 인산이 1대 1대 1의 비율로 존재하게 됩니다. 얘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고, 얘가 이제 합성이 되면 쭉 마치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단백질이 되는 것처럼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돼서 핵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당을 디옥시리보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놈을 우리는 DNA라고 부르게 되고요. 당을 리보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놈들을 우리가 RNA라고 부르게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놈에서 당을 디옥시리보스를 사용하느냐, 당을 리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DNA와 RNA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DNA는 염기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을 사용하게 되고,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 지금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잘 필기해서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DNA랑 RNA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염기인데, 티민은 DNA만 사용하고 우라실은 RNA만 사용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DNA랑 RNA를 살펴보면 DNA는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중가닥으로 존재하게 되고, RNA는 보통 한 가닥으로 존재합니다. 단일 가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DNA는 당을 디옥시 리보스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DNA가 디옥시 리보 뉴클레릭 애시드 해서 DNA라고 부르고, 자, RNA는 아까 리보스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리보 뉴클레릭 애시드 해서 이제 RNA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DNA는 핵에 존재하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건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DNA 뿐이죠. 엄마한테 DNA 하나, 아빠한테 DNA 하나. 자, 그 다음 이제 RNA에 대한 건데, 엄마한테 받은 DNA, 아빠한테 받은 D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DNA를 가지고 바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고 중간에 도와주는 친구가 필요한데, 그 친구가 바로 RNA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세포 구조 할 때 다시 배웁니다.
일단 기억만 해주세요. 자, RNA는 핵에도 존재하고 세포질에도 존재합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핵에 존재하는 산성물질인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세포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두고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이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